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염명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게임의 지금 문제들, 한국 사회의 특유한 공무원과 이렇게 게임 산업을 도박화시키는 그런 어떤 방향과 또 게임 업자들의 이해관계와 또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거기서 주장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옛날에 이 공무원 비스무리한 생활을 좀 해봤는데, 사실은 이 공무원들이 이 나라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중에 충실하게 국가를 위해서 애쓰는 공무원도 있지만은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또 그러지 못한 부분도 또 분명히 있다. 그래서 공무원 한 명이 생기면 또 이해관계가 수십 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공직 생활 하면서 잘 경험하셨죠? 아, 그럼 어마어마하죠. 그리고서 보세요, 신재민, 김태우 이런 양반들, 자기가 갖고 있던 믿음 체계하고 너무나 다르니까, 이거 누군가가 저 위에 계신 분한테 잘못 전달했나 보다. 나라도 전달해야지. 그걸 바른 말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가둬놓고 하나는 저희 감옥 가기 직전까지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고 이제 정신이 온전한지 모르겠어요. 정신병원까지 가버렸고. 그런데 전 이제 두 정권 다에서 그거를 겪었잖아요. 이게 자가 우가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그죠? 아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보니까 국정농단은 어떻게 일어나나 했더니 지금도 농단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건을 갖다 지난번에 김상조 유선주 국장 건으로 제가 방송도 여러 번 했었지만. 그거를 수십 군데 언론사에 보내고 정말 수백 명에게 다 뿌렸는데도 그걸 심각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멀쩡한 그 판사 출신의 공무원 하나를 그냥 갑질에 미친 여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저도 제 방송에서도 했습니다. 거짓말을 그냥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얘가 메신저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싹 그물 거버리잖아. 근데 보세요. 위에서 맨 위에 대통령은 이거 똑바로 까발려가지고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줘라. 말은 그렇게 자기는 하죠.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김상조는 어떻게 했어요? 묻어버리고 그다음에 파면이나 해임 직전까지 가서 좀 지난주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직 공고를 안 해서. 그렇게 해갖고 사람은 거의 페인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만 이야기하면 옛날에 또 뉴스 브리핑에서 다뤘고 또 개수작 TV에서도 여 박사님이 다뤘는데 그걸 이제 가습기 살균제 회사를 저지른 회사에 대한 징계 부분을 제대로 안 하고 슬쩍 덮으려고 하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유선주 국장입니까? 그분이 이제 그게 덮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몇 사람이 연루됐는데 위에서 시켰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면서 이제 이분이 다 덮어서서 그러니까 이분이 헛소리를 한 거다. 네가 한 거 헛소리고 그리고 얘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고서 이제 그물 그어버리고 모른 척 한 거예요. 그러면 김상조가 지금 잘못한 거고 범법 행위는 김상조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불공정하다는 거를 드러낸 건데. 근데 뭐예요? 바로 그 사건이 다 공론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김상조를 어떻게 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뭐예요? 그냥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지고서 그럼 뭐예요? 일 잘했다잖아요. 그럼 이 모든 짓거리가 뭐냐? 설마 했는데 당신이야? 그거잖아요. 또 당신 시켰어? 이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켰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진짜 거대한 담합은 위에서 진행되고 위에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처리해서 매듭지어라고 하고 겉으로는 국민들을 향해서는 진실을 규명해라 하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순진한 한 사람이 이거는 아니다. 정의를 세워야 된다 하다가 그 사람이 다 뒤집어 쓰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직사회에서 저는 유선주 국장도 그렇고 신재민 씨도 그렇고 누굽니까 김태우 씨도 그렇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소신발언을 한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왜? 걔들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국고부를 먹으면서
나는 일을 하려고 온 거지 뭐 이렇게 그 잘못된 거를 보려고 한 거 아니고 난 촛불도 다 들었었다. 근데 이런 꼴을 보려고서 이렇게 한 거 아니고 난 온 국민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바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았다. 뭐 이런 뉘앙스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냥 편가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모두가 겪고 있는 그 정말 상처는 유승주 국장도 그렇고 저 유승주 국장 사실 뭐 저기 뭐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료 보고 통화해서 이제 그 사실 확인하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냈던 건데 제가 겪었던 것도 그렇고 보면은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래 알았어 그냥 이쪽이 아니니까 네가 틀렸어 저쪽 편에서 넌 저쪽이 아니니까 네가 틀렸어. 이게 무슨 미친 나라꼴이냐는 거죠. 근데 이걸 위정자들이 이걸 너무너무 자기네들의 그 표파리에 활용을 하니까 그 이번 정부가 전 특히 더 문제가 있고 정말 악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네들은 적폐청산 하겠다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적폐질을 하면서 적폐청산이란 그 칼부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들여다보면은 이쪽에서 그 뭐 옛날에 그 뭐야 장모님 통닭이라고 양념 통닭이라고 팔던 거를 그대로 박스가리 해가지고서 처갓집 그 상편이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장모님 양념 통닭을 이거 뭐 수원 왕갈비 통닭으로 바꿔가지고서 팔고서 옛날에는 뭐 퀄리티 나쁜 닭을 썼다 그러다가 지들은 썩은 쥐새끼를 넣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치킨집에. 이런 장모라비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이게 브레이크가 없이 노브레이크로 막 달린다는 거죠. 이 꼴을 보면서 어떻게 학부모 또 그 건강한 그 보통의 그 상식을 갖고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나? 그러니까 이 울분은 특히 그 언론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지금보다 더 언론이 황폐했던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은 유튜버들 아니면 바른 말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예. 제가 군사 독재보다 훨씬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제 녹화를 하는 날, 녹화 마치고 MBC를 이제 고소하러 서부지검에 이제 가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게 언론이 이제 그나마 이 문 정권의 어떤 이 과속 질주, 저는 독재라고 봅니다. 이 독재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언론조차도 이제 그 제어를 하기보다는 독재에 이제 앞장서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의를 갖다가 구현한다라는 문제를 봤을 때 전두환도 정의사회 구현이라 했습니다. 문재인도 정의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두환은 희화시키고 있고 문재인은 마치 진짜 정의인 양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두환의 정의와 문재인의 정의에 뭔 차이가 있느냐 봤을 때 저는 문재인이 전두환의 정의를 욕을 할 수 있느냐라는 좀 이런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이 적폐청산이라면서 명목으로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우리들 병원의 1,400억 대출. 아니, 담보가 대출액보다 턱없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이 국책은행에 의해서 대출이 되었는데 문제 제기를 했으면 아니면 고소를 하든지 뭐 그러면 안 그러면 해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 덮어버리고 검찰이 문제 없더라 하고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언론이 한 줄도 그 뒤에 보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한 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도 며칠을 보도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에 어느 누구도 다 정의 구현하겠다 하다가는 다치니까 그렇죠. 이제 다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저는 시각도 매우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 그 이제 창조 융합 뭡니까 문화창조융합 융합 벨트 거기 추진위원회 이제 단장이죠. 추진위원회 단장이라 부릅니까? 추진단 단장. 예, 그러니까 차은택 후임으로 그걸 맡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은택 사태가 생기기 전에 이미 차은택이가 사고를 많이 내고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걸 맡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투입하신 거 아닙니까, 여 박사님? 그 사람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진행을 쫙 해놓고 있었고 돈을 태울 수 있는 트랙도 다 이미 진행이 돼 있었는데 그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부분은 어떤 기획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돈을 뭉텅뭉텅이로 해서 다 전혀 하면 안 되는 곳에 다 세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그거 혼자서 했겠냐? 공무원들이 왜 노라고 말해야 될 때 노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똑같은 것을 그 다음 정부에도 이어서 하고 있냐? 그럼 뭐 국정농단 그거 밝혀내고 뭐 청문회 했던 건 다 쇼였냐?
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차은택도 어떻게 보면 얼굴 마담으로 공무원 출신이 아닌 그냥 광고 이렇게 기획자로서 왔다가 앉혀놓고는 이제 큰 일을 들은 공무원들이 다 만들었겠죠. 그럴 수도 그렇다고 있죠. 최순실이 그걸 지시할 그런 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야마다 틀릴 거예요. 예. 근데 게임과 관련된 데는 손을 안 댔었어요. 예. 그리고 그거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예, 몰랐어. 이게 그러니까 벨트가 예. 그게 이제 저는 근데 저희 차은택 씨를 그 메인으로 사실 뭐 커튼 뒤에는 그 사람이 있고 예. 너는 그냥 시키는 거나 해라 해서 아 내가 왜 니네가 저질러 놓은 1,300억을 내가 왜 사인을 했냐 미쳤냐 그러고서 이제 그 쌈박질 하다가 이제 나왔던 건데 한 달 만에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예. 제가 이제 멍청해가지고 예. 눈치가 없어가지고서 예. 그거를 바로바로 그냥 직언을 해가지고 저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서 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쟤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달 반 만에 나가 그래서 이제 땡큐 그러고서 이제 나왔었죠. 그랬는데 보니까 이미 뭐 1,300억의 그 근거도 없어요. 그냥 뭐 30년 후에 1,000명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500억 그 뭐 잠실 뭐 어디 뭐 체조 경기장 리노베이션 돈 줘 뭐 여기 땅 파야 되는데 그거를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게 뭐 수두룩해요, 수두룩. 근데 거기만 있었겠어요? 여러 군데가 있었고 뭐 융합 벨트 뭐 어쩌고 했길래 이게 네 벨트지 이쪽에 문체부 벨트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문체부 벨트도 뭐 여러 개가 있고 이렇게 노선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원래 이쪽은 일하는 방식이 이런가 보다. 그리고 추적이 안 되게. 그다음에 누가 결정했냐? 의사결정자가 안 나와요, 거기서. 그래갖고서 그러니까 멍청한 바지가 와서 도장 찍어 가면은 그럼 그걸로 그냥 나중에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해관계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무슨 개발 사업 뭐 이런 이 뭐 건물, 부동산 이런 부분인데 그걸 문화창조, 화학 뭐 벨트니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공직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설정 만들어서 위에다가는 좋은 논리로 이제 부각시키고 또 그러니까 이제 정권에서 띄우고자 하는 또 차은택을 모셔와가 앉혀놓고 그걸 다 정리해서 그 기구 자체가 어정쩡했잖아요. 미래창조과학. 네, 정말 사악한 게 그걸 누가 코칭을 한 건지 그걸 밝혀내야 돼요. 중간에 걸쳐가 있지 않습니까? 문체부하고 미래창조과학. 문체부를 싹 감춰놓고 그런데 사실상 모든 매니지먼트는 문체부의 일부 관료들이 한 거예요. 전체 나머지는 다 몰라요. 몇 명만 아는 거고. 그럼 뭐 그들은 지금 뭐 해외로 뭐 연수 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그러는데 뭐 좀 컴백했는지 모르겠고 다시 큰 사고 하나 나면 옛날 바다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큰 사고 하나 나면 저기 옆에 뭐 다른 반계 그 조직에 가 있다가 한 1, 2년 후에 와서 또 뭐 승진하고 중요한 보직 맡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여기는 이게 공무원 집단이 어떻게 돼요? 거기만 해도 한 그 산하기관까지 합치면은 문체부는 9,000명 정도 되는데 그럼 그게 다 내재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거. 근데 여기는 뭐 좀 그 작은 돈의 규모가 흐르는 거지만 저쪽에 공정위 같은 데는 뭐예요 그 기업들에다가 칼질하는 데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자기네들 뭐 가서 그 공직 생활 하다가 일자리를 그 자기네들 그 뭐죠 은퇴 후에 어디 뭐 고문이나 뭐 고문으로 가고 뭐 사장으로 가고 뭐 이사로 가고 그런 건데 뭐 그걸 갖다가 털어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 뭐 이런 엉망진창이 더 이상은 그만되게 해달라고 촛불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촛불을 그냥 뭐 지네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지 맘대로 그냥 여기저기 갖다 붙여가지고서 불장난 해놓고서 결국은 뭐 사람이 죽어 나가든 말든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게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통제력이 떨어지는 속에 이제 밖에서 뭐 최순실과 잘 알던 차은택 같은 사람을 하나 갖다 놓고 근본적으로 그게 움직이고 또 해먹고 하는 거는 이제 공무원들인데. 전 공무원들 안 바뀌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부역질에 대한 책임을 왜 이 정권은 칼부림을 하면서 그건 안 묻냐는 거.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똑같이 써가지고서 헤쳐먹지 말아야 될 것을 더 뚱뚱하고 공고하게 법률을 개변조해가면서 해먹고 있냐는 거. 해먹으려고 하냐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왜 하나도 안 드러내냐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 그럼 누가 시켰냐? 그거 물어야죠. 옛날에 맨날 다스 누구 거냐고 물었잖아요. 이거 누가 시켰냐 물어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정권을 이제 들어먹고 새 정권을 하려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일이 터지니까 공무원들은 자기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렇죠. 이제 최순실, 차은택이 등장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그들한테 다 짊어지어버리고 자기들은 빠져나오고 이제 새 정권은 그들한테 짊어진 문화체육부의 공무원들이 말을 잘 듣고 똘망똘망한 놈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이 정권에 살아남아서 또 해먹는 구조가
이렇게 그게 연결되고 공무원의 DNA면 예. 공무원 그냥 정상적인 DNA 가졌어도 지금 수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공무원을 뭐 또 뭐 몇만을 더 뽑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요. 이거는 정말 4차 산업혁명을 정말 제정신 가진 사람이 그래도 정부 부처에서 뭘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4차 산업 핵심은 인공지능이고 그냥 중간 거래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블록체인 기술로 바로 사인과 동시에 그게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공무원이 중간 거래자거든요. 말하자면 한 뭐 3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 다 없애고 로봇으로 대체하거나 해도 그럼 진짜 잘 굴러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작년입니까? 여 박사님이 그만두시기 전에 이제 임기 말년에 이제 게임 산업을 농단하는 부분이다 해서 이제 당시 전병헌입니까? 전병헌 전 수석이요. 전 정무수석 겨냥해서 이제 시끄러워졌는데요. 자, 그것도 이제 가만히 보면 게임 산업이 이제 이렇게 돈이 있다 보니 이제 정치인들이 거기에 이제 이해관계를 가지고 달라붙고 그리고 이제 뭐 이 협회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협회 회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집권이 되고 실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해관계자들이 달라붙고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다가 그때 곤욕을 치렀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전수석 자체를 건드린 건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그랬는데 뭐 자기네들이 민감해가지고서 그냥 근데 제가 말을 했으면 그거 가지고서 사실 확인을 해서 벌 받을 사람 벌 주고 상 받을 사람 상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근데 엉뚱한 게 뭐 제가 지금 무슨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붙어 있는 언론들이 언론 플레이를 한 거를 그렇게 스크랩을 해서 보면은 이게 생선을 뭐 몸통 자르고서 머리하고 꼬리만 붙이면은 괴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거 싹 빼버리고서 이런 괴물 같은 거 얘가 말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러고서 이제 사람을 생매장을 시키는 게 지금 지난번에 무슨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매도당하셨던 거 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던 게 또 수법이 니는 이거밖에 없냐 어떻게 지금 횟수를 바꿔가면서 똑같이 이러고 노냐 이제 그 생각이 들고 그냥 씁쓸했어요. 근데 아마 학교에만 계셨으면 이런 더러운 거를 안 보셨을 건데 이제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가서 이제 학자로서 이 자부심이 강하신 분이니까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방향을 할 때 그냥 제가 과거에 보면 유연애니 또 뭐 공공기관에 교수하다가 온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교수들을 보면 영혼이 없더라고요. 이제 도장 찍으라면 도장 찍고 사인하라면 사인하고 그러니까 정부의 수많은 자문기구 또 무슨 위원회 또 무슨 공공기관 같은데 이제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전부 그냥 스쳐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서 사인해주고 가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이 길들을 다 멀리 돌아서 온 거라는 생각이 지금 딱 들었는데 뭐냐면 그 대학 교수님들은 이게 지금 연구비가 특히 무슨 융합이라는 거는 굉장히 잘 만든 아젠다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느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지만 이건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국가가 점핑 보드 역할을 해서 부자 아빠 역할을 해서 애들을 키워야 된다. 또 잘했어요. 근데 뭐 중간에 뭐 다 분탕질 쳐가지고서 엉망진창되고 애들은 뭐 갈 곳 없고 뭐 이렇게 됐는데 돈이 많이 깔리니까 전부 달라붙은 거죠. 달라붙었는데 아니 맨날 양아치들만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야 되는 곳에는 하나도 못 가요. 양분이 아이들에게 안 가고 양분이 제대로 된 청년들에게 안 가요. 근데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오면 교수님들이 어쨌든 그 국고지원 문체부 뭐 융합이라고 그러면은 약간 좀 말랑말랑한 뭐 예술과 기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시도하는 시드머니들을 주는 데니까 작은 규모로 움직이는 데는 주로 문체부 뭐 이런 데 돈이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부 쪽에서 오는 것들은 그래도 조금 좀 단위가 두께가 있는데 거기는 새로운 시도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공무원 과장이 떴다 그러면은 학장이 버선발로 나가야 돼요. 왜?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교수들 평가도 언제부턴가 돈을 얼마큼 따오냐 가지고서 그다음에 뭐 심사하고 뭐 승진 그거 탈락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니까 그럼 얘네들은 뭐 거의 뭐 저기 VIP도 이런 VIP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믿음이 제가 여기서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볼 걸 못 볼 걸 다 보면서
꼭 국민들에게 전달해드려야겠다 싶은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국민이 우습죠?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지가 진짜 우스운 짓을 하잖아요. 그 뭐 대표적인 뭐 의원 있잖아요. 진짜로 우스운 짓을 하고 뭐 갑질의 표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제 그거 팔아서 살아요. 아무 리스크가 없으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국민이 우스운 거예요. 공무원들은 국민이 우습고 그리고 바깥의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들이 이렇게 엉성하게 행정을 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설마 그렇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무원 세계에서 또는 행정하는 곳에서 또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지 않겠지. 그런 착한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악착같이 심사 과정을 밝히라고 그거 정보 공개를 요청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심의를 통해서 자기가 뭐 어떤 과제에 떨어졌거나 붙었다. 그러면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 어떤 수준에서 뽑은 거고 그다음에 그 얼만큼 공정하게 평가됐는지 이런 것들 끝까지 해서 떼인 돈 계속 떼이지 말고 떼인 기회, 떼인 미래 그거 다 찾아서 여러분들 가져가시라고 그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얼마 전에 한 교수님도 얼마나 이런 억울한 일을 어떤 정부의 기관에 응모를 했다가 당했는가 하는 걸 보내오셨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것도 제가 밝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 권력이 그야말로 정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럼 정의는 헌신짝처럼 이렇게 갖다 버리고 이제 더하는 식으로 이렇게 위선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순수한 사람들이 이제 상처를 많이 입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마치 정의가 이렇게 이루어졌나 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눈치 없는 사람이 되고 이제 깨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재인 정권의 정의라는 거는 말로만 상청에서 돌아다니고 이제 바닥에서 각 기관이나 각 부서나 또 이해관계자들하고의 연관성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제 하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서 냄새만 딱 보면 지난번에 왜 이 정권이 카카오 카풀에 저렇게 끼어들까? 또 타다 택시를 국민 세금 1,000원 갖고 해주려다가 막판에는 이제 너무 무리의 수를 둔 것 같아서 돈을 뭐 은행에서 뭐 유동화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한다 뭐 요렇게 이야기하고 쓱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이 벤처 업체, 특정 기업 또 그거 보면 이 정권 들어와서 아주 설치는 재벌 기업을 보면 북한에서 사람 오면 그 기업에만 갔다 하고 비서실장이 그 기업 회장 만나고 그랬잖아요. 임종석이 때. 그런 걸 보면 이 정권은 도대체 자기들은 나무의 정의와 얼마나 다른 정의를 갖고 있나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지금 이거 국민들을 겁을 주고 견제기구들을 겁을 주고 그리고 언론을 겁을 주니까 안 터지고 있을 뿐이지 지금 썩어가는 방식은 뭐 똑같이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의 상당한 기간을 또 이렇게 하셨잖아요. 옛날에는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예. 그러면 그거 뽀록 나기 전까지는 예. 막 뭔 짓을 하다가 뽀록 나면은 이크 들켰네 극적 예. 이러고 좀 그다음에는 이제 예. 못하겠네 그걸 말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뽀록이 나면 유선족장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 예. 고발한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거 팩트가 다 있는데 뽀록이 났어요. 그래 난 몰라 극적이 아니라 몰라 이러면서 계속 전진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소름 끼치는 거죠. 그거를 막아야죠. 그리고 이제 폭로를 하는 사람을 잔인하게 이제 보복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죠. 자기들이 정당하지 않으면 적당히 시간 끌다가 그냥 이렇게 풀어주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지킨 사람은 잔인하게 보복을 하는. 지금 혹시 뭐 소송 걸린 게 없습니까? 저는 뭐 워낙 많아서요. 더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는 공직을 수행하다가 걸렸던 소송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 돈, 네 돈으로 써라. 그런 식으로 뭐 엉터리 유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권 해석은 지들 좋자고 하는 해석이지 그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그 기가 막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왜 해직 언론인도 있고 해직 교수님들도 있고 그래서 소신껏 좀 자기가 가진 게 뭐 그 직장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걸고서 저항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는 게 사람다움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보고 자랐고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전혀 없고 어떻게 기자들이 그거 쓰면 우리 다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서 안 쓰고
외국 보도를 하고. 근데 정말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한국당 하는 짓이요. 미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많은 이쪽 현 정권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치고 뭐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자기들한테는 다 중요한 떡밥이잖아요. 하나도 못 쓰고 되려 멍청하게 뭐 거기 뭐 질질 끌려다는 뭐 찌질이 동생들처럼 왜 그렇게 뒤로 손을 잡고서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 녹화를 지금 화요일 날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조건 없이 뭡니까 추경 그렇게 처리해 주겠다. 그래서 7조를 이틀 만에 심의하고 처리해 주겠다. 뭐 일중러 규탄 성명해 주겠다며 안보는 떠들어 놓고 안보는 그냥 운영위원회 질의하고 말겠다. 이런 한국당을 보면서요. 아마 영등포 경찰서장이 21명 넣으라 했으니까 겁이 나가 방탄국회 하면서 우리 추경 통과시켜 줄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사람들이 배우고 학식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상대가 누구라도 자기 양심을 지키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 이 노블레스 해지면서 오블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 지는 사회. 그러니까 이게 뭐 좌파 기득권이든 보수 기득권이든 하나도 이익만 과실만 따려고 하지 아무 리스크도 안 지잖아요. 그렇게 걸러야죠. 우리가 가진 작은 권한이지만 그거 가지고서 싹 다 좀 걸르는 일을 해야죠. 예,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정치적 위선을 가지고 비리는 더 큰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좌파의 그런 어떤 이 비리 부분들을 이렇게 숨기고 덮고 은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서 그걸 따지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규명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최소한의 안티 태제 안티 그러니까 이런 규명을 하겠다라는 단체나 기관 사명감을 가진 사람도 거의 없어져 버리는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신 뒤에 개수작 TV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유튜브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학교 가서 학생들은 이제 원래 학교 있다가 왔고 다시 이거 끝나고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런 약속을 받고서 이제 나왔었는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강의안을 만들고서 뭐 하다가 옛날에는 뭐 융합사이언스가 이렇고 그다음 지금 국가 정책들이 이렇고 이런 좋은 성공 사례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그냥 뭐 단편적인 그런 어떤 기술의 특정 부분을 갖다가 뭐 기계처럼 그거를 뭐 외우고 뭐 하나를 갖다가 뭐 뭐 사소한 어떤 뭐 영업사원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미래를 창안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여러분 손과 상상력 안에 있다. 나라가 그런 거를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그전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왜 국가가 묻지마 투자를 수십 조씩 요 분야 게임 분야만 해도 했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초토화가 됐는지 저는 생생하게 다 봤잖아요. 그럼 지금도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분이 이 못된 짓거리를 주도하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이제 학생들한테 그 말을 야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성공한다 이 말을 안 돼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양심적인 얘기는 야 니네 다 유학 가버려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와 지금 제가 겪은 그 주변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지금 격동의 사회잖아요. 그때 좀 알려져서 그게 똑같은 우리가 내 촛불 돌려줘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부분 때문에 뭐가 문제라서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마디로 떼인 돈 찾는 기분, 그러니까 떼인 기회 그거 다시 돌려받는 기분. 그걸 하려면은 사실을 공유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제 겪은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공직자였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밀하게 공직사회의 어떤 부분들이 너무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많은 공무원들은 일을 더럽게 열심히 하는데 진짜 더럽게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불필요한 일을 하는데 시간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아무 일도 안 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이 상태가 유지돼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처자빠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바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낸 세금이 엉망진창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게 군인이든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 산업 여군으로 일하셨던 분이든 예. 돌아가신 정말 그 저 국군 용사들이든 너무 하대를 하고서 이 나라가 거기는 뭐 존중하면 안 되는 무슨 무리인 것처럼 또 막 가는 그런 저 불사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성세대는 미래 세대들이 아프지 않고 좀 편안하게 천대받지 않고 다른 나라로부터 멸시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서 다 목숨 바치고서 이전에 선대들이 사셨잖아요. 그거는 계속 지속돼야 되고 그런 정도의 존중은 할 만큼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그런 뭐 좌파의 감성이 따뜻하다 그러는데 그건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요. 진짜로 사람이면 지켜야 될 그런 것들, 그런 기본적인 가치,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거, 그거를 그게 혁신이라 부르든 뭐 진보라 부르든 뭐 보수라고 부르든 사실 그건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세금 먹고서 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권리, 그다음에 저는 저의 권리, 그거를 좀 잃어버리지 않게, 떼이지 않게. 공무원 자신들도 지금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병신 되려고 공무원질을 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었던 일, 그거를 정말 펴놓고 기 펴고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기다리는 게 공무원 사회라는 거. 그거를 좀 자신 있게 일하시라고 그거 어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본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가면 부딪히고 싸우기보다는 대충 그냥 적당히 타고 넘으면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행동 패턴인데요. 가끔씩은 이제 DNA가 좀 별나가지고 이제 우리 여명숙 박사님 같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정권에도 아닌 건 아니고 저 정권에서도 아닌 건 아니다라면서 가리면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시정이 안 되고 고치겠다고 한 사람이 들어서서 더 위선을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지금 개수작 TV라든지 또 이 출연 등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자극을 느끼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 사회는 보면 신분이 높고 많이 배우고 상류층이면 그냥 자기는 이런 부분에 누구도 손에 흙을 묻히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병신이에요. 다 죽어버리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신재민이나 김태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데 엮여서 고생하고. 그게 왜 고생입니까? 그러니까 아예 위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한 일과 훨씬 잘못된 짓이 훨씬 많은 국고 손실, 훨씬 많은 국민 상대 사기들을 저질렀을 건데 어느 누구도 입 딱 다물고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의 위선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믿음은요. 지금 생각보다 많은 울분이라든지 좀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많이 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공무원이라는 게 바깥에서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철밥통으로만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꽤 괜찮은 사람들 엘리트들로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어떻게 바꿔가야 되나 또 어떤 에너지를 끌었어야 되나 그 점을 생각을 하면요. 아무리 사소한 국고를 먹고 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오늘 보고한 거, 자기가 오늘 리서치한 거, 그거 가지고서 사실상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결국은 맨 윗대가리가 정신이 잘 박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박혔을 때는 그거 또 좀 바뀔 거 아니면 너 나가고 그 다음 사람 해야 된다 라고 말할 만큼 공직사회도 이게 자기 원래 갖고 있었던 프라이드 그거를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공무원 철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때려 죽여도 안 잘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철밥통 그냥 용광로에 쳐넣기 전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 좀 다 지르고서 원래 청원의 꿈으로 안고서 펴고 싶었던 정책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쫙 가슴속에다가 매일 노트에 적어가지고 매일 그런 정책 배틀을 좀 벌렸으면 좋겠고
좀 길을 펴고 그들이 일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빨리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좌파들이 혐오에 맞지 않는 박정희, 전두환 이런 시대에 공무원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일하는 보람들이 제일 컸을 거라고 봅니다. 권한도 위임됐고 또 공무원들이 이해관계에 좀 덜 결탁되면서 했는데요. 세상이 바뀌면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들이 이런 정의라는 미명하에 밑으로는 다 보신주의나 아니면 이해관계에 아주 보이지 않게 녹아드는 이런 식으로 사회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성가족부나 여혐남혐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다음에 오셔서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